일단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게 28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죠. 28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젠슨항 CEO가 좀 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변이 뛰어납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8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마감, 월봉 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수 있어요. 9월 달에 거의 기정사실화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멘트에서 저번 잭슨홀 미팅이나 FOMC 회의까지는 점진적으로 요 표현을 썼어요. 점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25bp 천천히 내릴게요. 물가가 튈 수도 있고 아직 물가 2%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얘기는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내용 때문에 우리 코인 방송 들어오신 거니까 우리 코인 시영제 채널을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얘기를 뺐다는 건 어라 9월 달에 50bp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확대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시장이 확대 해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다 막을 수 있는 대안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물가나 고용 시장이 완벽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이번에 8월 5일 날 제가 미국 경기 침체 이거 아닙니다. 실업률 이거 가짜 실업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억난다 1번. 기억난다 1번. 8월 5일 날 실업률 4.3 나오니까 시장이 쭉 빠졌죠. 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제가 그날 멤버십 방송, 긴급 방송 켜가지고 뭐라 그랬죠? 미친 듯이 줘야 된다고. 이거 실업률 4.3 아니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실업자들이 급증해서. 두 번째, 고용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아. 일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이야. 그럼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에서 실업률이 올라가죠. 그럼 이번에 8월 5일날 실업률 급등은 뭐였다? 전자였다? 후자였다? 긍정적인 실업률 상승. 과다 노동력 공급 때문에 일어난 실업률 상승이다. 제롬 파월 연준장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하죠. 이게 맞췄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다 아니면 관련이 있다? 이미 관련이 있다. 제가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었잖아. 원래는 미국의 경제 상황, 경제 지표들만 봤을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내렸어도 돼요. 물론 선제적으로 내릴 수는 있겠죠. 물가를 잡혔으니까. 근데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면 어떤 것 때문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트럼프가 되면 안 되잖아. 일단은 집권당에 힘을 실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긍정적인 멘트를 날렸죠.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은 어떻게 됐다? 노동력 공급이 초과해서 일어난 실업률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앞으로 실업률이 폭등하고 고용지표가 깨져도 괜찮다. 자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영웅일까? 주말에 이제 월바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제롬 파월 이퀄 앨런 그리스펀. 앨런 그리스펀 아니면 헬리콥터 머니 돈 미친 듯이 찍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노벨 평화상 받으셨던 분. 둘 중에 하나겠죠. 금리 인하를 쭉 내려서 시장을 살리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몰고 가던가. 둘 중에 한 분이겠죠. 진짜 미국 경기 침체 비껴나갈 수 있을까?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의 경제를 구한 걸까? 저는 영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웅이죠. 그리고 향후 몇 개월까지 단기적으로는 영웅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파월 연준의장도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영웅인데 무슨 영웅이다? 단기간. 단기 영웅이라는 거. 자, 7월달 미국 신규주택 판매 1년 만에 최고치 기록.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 반등했을까? 아직 그 연준에서 금리도 안 내렸는데 모기지 금리가 뭐 떨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실 거고. 9월 달에 금리 내리는데 벌써 반등을 했다? 미국의 모기지물, 모기지 국채 금리 어디에 연동이 된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되는 게 뭐다? 미국의 모기지물, 부동산 금리. 지금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7%에서 한 6% 가까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0년물 당연히 10년물 국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 시장을 항상 금리 인하, 금리 상승을 미리 선반영하죠. 그럼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데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25bp인지 50bp인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미 반영을 했고 시장 금리 떨어지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죠. 달러도 약세고. 그럼 당연히 미국의 모기지물 국채도 쭉 떨어져야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7%대 대출을 금리를 7%대 이자를 지불하고 집을 샀던 부동산 구매자들이 6%대 대출을 금리를 보니까 저렴하네. 당연히 매수세가 살짝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어났겠죠. 전월 대비 한 10.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택 시장이 살짝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응용해서 금리나 소외주 중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금리 떨어졌네. 시중금리 떨어지면서 모기지 금리도 떨어졌네. 그럼 얘네들 리츠 부동산 관련 주식들 괜찮겠네. 실제로 저번 주 금요일 날 부동산 관련된 뭐 리츠, 뭐 ETF나 이런 것들 보시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종도 단기적으로는 분위기 괜찮다는 거.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자, 뉴욕 증시 파월이 쏘아올린 피벗 신호탄 나스닥 1.47% 마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잭슨홀 및 그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여기서 또 유의미한 게 뭐냐면 소형주들, 러셀 2000, 그동안 그 소외받았던 이런 종목들, 금리 인하 기대주들, 얘네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상승을 했다. 빅테크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야. 10%쳐. 그냥 다 시금치야.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유의미했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알트코인들 막 20% 이상 막 쌌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막 그렇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도 큰 폭의 회복을 했다는 거. 근데 알트는 또 빠지죠 다시. 자, 헤즈볼라의 공격 시작, 원유 시장 충격 임박. 이번 주말에 가격이 살짝 빠졌는데 뭐 거기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데 일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조하지는 않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금 그래도 불안함, 위기감 조성해 줄 수 있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또 중동에서 싸운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경제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면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당연히 기사 쓰시는 분들, 기자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썸네일 막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또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들 막 밤새 열심히 해주시는데 조회수가 낮으면 속상해.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도 조금 과감하고 막 자극적으로 쓰고 기자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막 전면전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딱 보고 이게 진짜 전면전인지 아니면 그냥 공격을 한 건지 평소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해야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요즘 누가 중국에 투자하나요? 나락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차갑게 지금 뭐 사모펀드 중국 투자 열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뭐 기업들 규제 완화해주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중국에서 외환 투자 자금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 없습니다. 당연히 없다는 건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지네 자생적으로, 지네 힘으로만 성장을 회복해야 돼요. 불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미국이 잭슨홀 미팅 때 9월달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때 이후에 유동성 공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연말이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반짝 회복하는 장세는 보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국은 뭐 외환 투자 자금을 유치하던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던가 지네만의 탈출구를 열 수 있어야겠죠.
자,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23만 2천 건, 시장 예상치 부합. 아직도 미국 고용 시장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나와가지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자, 프랑스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 구금, 러시아와 외교적 긴장 심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 조금 유의미한 그런 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낸스 CEO 짜오 장펑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출소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CEO랑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립토판에서 뭐 트위터급이니까 텔레그램이면, 그리고 또 텔레그램에 쓰이는 또 톤, 이 코인도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20이 안에 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이 CEO가 프랑스에서 구금 당했다는 건 좀 크립토판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뭐그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 또 바이낸스 CEO 짜오장펑이 그 출소하면은 뭐 알트코인 불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엑스나 이런 상에서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재밌게 도나 봐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무슨 우리가 뭐 탈중앙화해서 SNS를 뭐 자유를 억압하고 뭐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격으로 봐야 되니까, 뭐 가격 떨어지니까 막 해당 벤처 뭐 캐피탈이라던가 아니면 뭐 절신선이라던가 다른 인물들이 막 통코인을 막 사주고 그러던데, 일단 이거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미국 선거에 기부금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자, 일단은 뭐 리플, 이제 SEC 소송 이런 이슈들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악재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리플 이제 이번 상승장 때 만약 올라가게 되면 한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죠. 전 2배 가까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5천 원이 넘는다.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기 가격에서 2배는 가야지.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리플이 조금 이번 상승장 때 가장 기대해도 되지만 궁금하다. 얼마나 올라갈지. 뭐 11월 달에 XRP 해가지고 뭐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코인판에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지는 궁금합니다. 저도. 자, 비둘기 잭슨홀의 미국 빅컷 기대 원달러 어디까지 내리나 50bp 금리 인하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50bp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9월 달, 9월 6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50bp. 쉽지 않은데. 자, 비트코인 채굴 산업, 파운드리 USA와 엔트프리 해시레이트 56.7. 자, 일단 파운드리 USA는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고, 엔트풀도 얘네들 아마 엔트풀 중국 애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운더리가 DCG, 그레이스케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죠. DCG랑 코인데스크,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4개인가 대표적인 게 4개 갖고 있었는데, 제네시스 트레이딩 팔렸고, 넘어갔고, 코인데스크도 팔렸죠. 나머지 있는 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랑 파운드리, 채굴업체, 얘네 두 가지 있는데, 엔트프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애들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애들일 거인가?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거의 채굴장이 미국으로 많이 움직였고,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중국이 채굴을 안 하나요?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중국에서도 암암리에 채굴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 채굴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 정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걔네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채굴이나 이런 것들은 대놓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방을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우리 기사를 봤듯이 외환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빠져나가고만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방을 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외환 자금들이 유출이 미친 듯이 더 빨리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진핑 정부가 좀 체제가 안정화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장 뭐부터 부활을 할 거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업. 이미 지금 지방 정부나 이런 데는 암암리에 냅둡니다. 채굴을 하든 말든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정부에서 채굴업부터 살려주지 않을까.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딥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기준금리 3.5%또 동결, 집값 가계대출이 인하 발목. 자, 우리 한국중앙은행. 요거는 제가 한번 깊게 한번 다뤄드릴 건데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했죠. 제가 이번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한은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동결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 아니면 내렸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이 맞았을까? 뭐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
동결? 왜? 동결 쓰신 분들은 이유까지. 왜 그럴까? 만약에 금리를 내렸어. 그럼 최근에도 막 뭐 주택 그 담보대출이라던가 대출액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러면 집값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값도 뛰고 또 가계대출 뛰면서 소비가 늘어나면 또 물가가 튀니까 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튀고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하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볼게요. 과연 그 이유만 있을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외환자본 유출? 외환자본 유출? 지금 원화 가치가 쭉 올라왔죠. 달러가 빠지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 1300 얼마인가요? 10원? 20원까지 내려왔나요? 지금 몇 주 사이에 3, 40원이 환율이 떨어졌어. 원달러 환율이. 그럼 원화가 강세로 돌면서 외국인 자본들도 유입이 들어올 수 있겠죠.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 해서 외환자본 유출? 그렇진 않아요. 한국의 수출이 따라주면. 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딥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두 가지 그냥 짧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8월 5일 날 시장이 왜 빠졌죠? 올해는 한국 위에 미국이 있어서. 아, 그걸 그렇게 응용하신 거야? 어? 경제 위에 정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도 아니고. 자, 8월 5일 날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지만 대다수가 빠진 이유 뭐 때문에? 경기 침체도 있지만 뭐였죠? 뭐가 청산이 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나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8월 5일 날. 자, 그럼 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낮은 엔화를 갖고 금리가 높은 미국에 들어가서 투자를 했어. 그러면 엔화 갖고 미국 주식이나 국채도 샀을 건데 또 다른 무언가 상품을 샀겠죠. 또 뭐가 있을까? 미국에만 투자를 했을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20년, 30년 동안 지금 수십조, 수백조 원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시아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중국 그리고 또 한국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증시나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어마무시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럼 볼게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일본은 이번에 엔화가 강세로 들어갔죠. 왜? 달러가 빠지니까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 자,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 가볼게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원화와 엔화의 격차가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미국에서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 어떻게 된다? 열어둬야겠죠. 열어둬야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고 금리가 격차가 무조건 줄어든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지 않는다.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수출이 너무 좋다?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 이번에 위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들 접할 때는 그냥 집값, 가계대출 요거 얘기만 하죠. 요거 얘기밖에 없지. 집가격 올라갈까봐. 근데 우리가 유동성적인 측면을 봤을 땐, 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리 한국 증시, 한국 시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원화가 약세야.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집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원화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한국 주식이나 얘네들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어찌 됐든 간에 수출이 됐던 경상수지가 됐던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우리 한국이니까. 한국의 이런 무역 수지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경제 데이터가 좋아야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외환자금 유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요건 제가 한번 나중에 깊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지난 5일 동안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총 13억 달러 증가 사상 최대치 금점 좋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상승장 직전 스테이블코인으로 알트코인이나 비트나 이더 살려고. 두 번째, 상승장이 딱 끝나고 차익 매물들 비트나 알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난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조금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록 아이비트코인만 보시면 돼. 그대로 유입이죠. 빠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출 나와도 유출이 안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유입이네요.
좋습니다. 괜찮다는 거. 자,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유출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어요. 블랙록은 0이고 나머지들 뭐 지진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걱정이고 고민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일 거예요. 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더리움은 안 올라가고 엄한 솔라나 올라가고 막 톤코인 막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인데 이더리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3일 뒤네요.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아, 방송하면서 금요일 날 제가 요거 분석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2.8 발표 예상인데 저는 요거보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2% 중후반.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2%대 2.5 이상만 나와도 저는 요거 좋을 것 같은데.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두 개 남았습니다. 8월 말 좋아요, 분위기.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괜찮게 나오면 쏘고, 29일 날 GDP 좋게 나오면, 추가 상승까지. 자, 29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3만 4천 건,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유료전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그런 개인 소비지수 PCE, 요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9월 6일. 한 달 전에 8월 5일 날 폭락했던 그 비극을 다시 재현할 것인가? 미국 실업률 발표됩니다. 4.3보다 이상 나오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9월 6일이 가장 변동성 심할 거예요. 항상 제가 한번 찝어드리는 뭐 9월 6일이 심할 겁니다. 말씀드리면 전후, 선반영, 후반영, 최소 못하더라도 2, 3일 전에는 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매수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매도하실 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비농공인지수 실업률 9월 6일 날 발표됩니다. 저는 이거 4점 진짜 높게 나와도 4.2 정도 봅니다. 4.12 이 정도 봐요. 그리고 4.3 돼도 시장은 빠질 거예요. 빠질 건데 이미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말아 올릴 걸로 보는데 빠지면 기회 안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 9일 날 중국 PPI 발표되고 9월 11일 미국 CPI 발표됩니다. 그래서 미국 CPI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유로존 금리 결정. 오히려 근원 CPI 2%대 진입한다 그러면 시장 좋아할 겁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되고 9월 19일 드디어 잭슨홀 미팅 9월 19일 금리 결정 있습니다.